안녕하세요. 윤하의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GTX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제 유튜브가 매번 이제 정상적이고 좀 교훈적인 영상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간만에 이제 유튜브라는 공간의 장점을 살려서 좀 자유로운 상상력에 기반한 뇌피셜거리가 생겨서 썰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뇌피셜로는 이제 의대 교수 퇴사 러시, 의대 붕괴 시나리오, AI 시대와 이제 수도권 분원 러시에 살아남을 의사 등등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최근에 발표된 전국 GTX 시대가 만약 진짜 현실이 된다면 일어날 의료계 변화에 대해 이제 병원, 의사, 환자 파트로 좀 나눠서 썰을 좀 풀어보려고요. 순전히 일개 개인의 뇌피셜이고 재미, 심심풀이로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그냥 듣고 가볍게 상상해 보시고 의견 나눠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GTX 건설에만 예산이 38조라는데 실제 착공될 경우 제가 봤을 때 더 뻥튀기 될 게 뻔하고, 현재 재정으로는 사실상 총선용 뻥카, 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뭐 이런 용도 같은데, 그런 현실성에 대한 논쟁 말고 만약 진짜 지어진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어찌 되냐 이거죠. GTX 표를 보니까 춘천, 원주, 평택, 아산, 안산, 인천, 영종도, 일산, 동두천을 아우르는 이제 메가 서울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병원에 미치는 GTX의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죠. 과거 KTX, SRT의 사례를 보면 좀 상상하기 쉬울 겁니다.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서울의 크고 유명한 종합병원에 정말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생겼는데, GTX도 마찬가지겠죠. 권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변수가 좀 있는데, 상급병원을 기준으로 좀 보면 수도권 분원 러시가 있는 거죠. 과연 집 주변에 삐까번쩍한 신식 분원에 갈 거냐, 조금 멀고 많이 낡았지만 전통의 본원에 갈 거냐, 이걸 놓고 환자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일단 서울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수도권 외곽의 애매한 준종합병원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증 질환은 가뜩이나 수익성도 낮은데, 그나마 있던 중증 환자들도 개선된 교통 편의를 이용해 정말 손쉽게 수도권 분원이나 서울 본원으로 갈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생존할 병원은 어떤 게 생존할 거냐? 제 생각에는 이제 경증에 집중해 특화된 전문 병원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병원들은 어차피 외래 베이스인 데는 환자들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 미용이든 뭐든 일단 시술을 하는 병원들은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지 싶습니다. 교통 편의가 좋아지는데 굳이 잘한다는 병원을 안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한두 번, 수술을 뭐 맨날 받는 것도 아니고 외래처럼 한두 번 받는 건데 좋은 데 찾아가겠지, 잘한다는데, 용하다는데. 아무튼 개인 병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장님들 출퇴근 편의성이 좀 개선될 것 같고, 페이닥터 채용에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 살길 원하는 뭐 의사들, 젊은 의사들.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GTX가 생기면 중증 환자들은 수도권 내 상급 종합병원에 더더욱 쏠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아예 상급 병원이 그 존재 이유에 충실하게 중증 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중증 필수 의료진을 상급 병원에서 대거 채용하고 경증 환자들을 아예 상급 병원에, 종합병원에 오질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이제 시청자분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 상에서는 그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중증 필수 질환은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진료를 보면 볼수록 정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의료진만 뽑고 쥐어짜기를 시전할 겁니다. 여지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죠. 그러니 GTX가 생기고 상급병원 분원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중증 환자의 적체 및 극단적인 대기 시간은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상급병원들은 도대체 뭐하러 분원을 그렇게 열심히 짓냐 이거죠. 중증도 열심히 보긴 하겠지만 병원 생존을 위해 경증 질환과 비급여 진료도 정말 열심히 해서 필수 의료 적자도 메꾸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땅값, 공사비, 시설 투자비 회수해야죠. 대학병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시 또 여쭤보실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아니 병원이 땅 파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를 해야죠. 만약 종합병원들이 비급여 경증 질환 정말 연락이 안 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은 네이버에 공공의료원 적자 쳐보시면 돼요. 지금 전국의 거의 모든 공공의료원들이 한 해에 수백억씩 적자 나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 뉴스들이 정말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다들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게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의 현실인데 다들 쉬쉬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들도 결국엔 터질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팩트를 얘기해도 특히 거북하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GTX가 완성이 되면 경증, 아까 말씀드렸던 경증 비급여 진료를 놓고 상급 병원들과 수도권 각 지역의 로컬 강자, 이제 특성화 병원들이 치고받고 하는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결국 무너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매한 준종합병원일 것 같고,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상급 병원에 가고 싶은 환자들이 가깝고 삐까번쩍한 신식 분원에 갈 거냐, 멀고 낡았지만 전통의 본원에 갈 거냐, 이걸 놓고 이제 선택을 할 거란 말씀을 했잖아요. 예, 이건 진짜 환자 보호자들 개인 취향에 좀 달려 있다고 봐요. 난 진짜로 전통의 강호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 하면 뭐 좀 넓고 멀어도 본원 찾아가는 거고, 그래도 대학병원이면 어느 정도의 이제 수준이 보장이 되겠지 하고, 난 깔끔한 데서 그냥 치료하고 싶다 하면 그냥 가깝고 깔끔한 신식병원에서 받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종합병원에서 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병원이란 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합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호텔업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니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고, 호텔의 각종 편의 서비스 대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숙박업인 거죠, 병원이. 물론 이제 외래 진료도 있지만 호텔도 레스토랑, 바를 운영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거죠. 뭐 환자 만족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어쨌든 호텔업에서 네임밸류가 엄청 중요하죠. 근데 서비스 수준이나 시설도 정말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객을 끌어들이는, 진짜 고객 유인까지는 네임밸류가 중요하지만 막상 와서 고객 만족도는 어떤 걸로 결정되냐? 서비스랑 그 시설이 좌우한다는 거죠. 아무리 네임밸류가 좋아도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됐다, 이거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죠. 아까 제가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호텔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환자 유인은 네임밸류, 평판 등이 중요하겠지만 막상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입원 치료 받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의료 서비스 수준과 병원 시설에 크게 좌우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우리나라 병원은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상 수가가 고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겠지만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가가 고정이 되어 있고 1차 개인병원부터 3차 상급병원까지의 수가 차이가 굉장히 미미해요. 크지 않아. 환자들이 내는 환자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이제 크지 않다는 거죠. 그 차이가. 무슨 얘기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텔부터 신라 호텔까지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웃긴데 병원이 그래, 실제로. 예. 그럼 상식적으로 고객들은 어디에 갈 거냐는 거죠. 아니, 같은 값이면 상식적으로 오래 기다려서 무조건 신라 호텔 가는 게 당연해요. 왜 모텔을 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빅5, 쏠림 현상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병원이라는 업이 약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업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값이면 무조건 비싼 데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의료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신식의 삐까뻔쩍한 입원실과 시설을 갖춘 수도권 본원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만 제공해 준다면 전통의 본원을 충분히 상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GTX 시대의 의료계, 특히 병원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된 관전 포인트는 수도권 준종합병원의 몰락과 특화된 전문병원의 생존 여부, 그리고 수도권 분원과 서울 본원 간의 싸움인데, 여기서 핵심은 수도권 분원과 수도권 전문병원들이 과연 유능한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싶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싶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유능한 에이스들을 과연 이제 GTX 타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게 할 만큼의 당근을 제시해서 데려올 수 있을지, 과연 데려온 다음에 오래 붙잡아둘 수 있을지 말이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정말 GTX 뉴스 보고 재미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조금 주제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사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수술, 홍보, 그리고 이런 생각들만 하며 살았거든요. 사실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왜 의료진이 괜찮은데 장사가 안 될까, 뭐 이런 거. 장사라는 표현이 그런데 서울백병원에 있을 때는, 지금은 문 닫았죠, 망했죠. 근데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아니, 의사들 진짜 괜찮은 의사들 많은데 왜 환자들이 안 올까? 너무 오래된 병원이었던 거예요.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어쨌든 로컬에 나온 다음부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내 자신의 수술 실력에만 올인해서 정말 이제
안과계 1타 강사가 되자.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술 내 실력에만 올인해서 어디에 있던 나는 1타 강사가 되고 싶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려니까 정리가 안 돼요. 좀 더 재밌게 좀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유튜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돼서 일단 되는 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 만한 얘기는 이제 배후 지역인데, 보통 환자들은 이제 본인이 쉽게 갈 수 있는 거주지 주변의 병원보다는 조금 더 대도시의 상급병원에 가길 선호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예를 들면 이제 GTX 권역의 말단부에 종합병원이 있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조금 더 중심부에 GTX를 타고 조금 더 중심부의 종합병원으로 가길 원할 수 있는 거고, 그 수요의 빈자리를 그 병원 지역의 더 외곽 지역 사람들이 채우러 올 거란 얘기죠. 결국 이런 식이면 서울이 GTX가 완성이 되면서 메가시티가 될 거고, 그러면서 현재의 지방 의료 붕괴, 지방 소멸은 정말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GTX에 따른 병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만 뇌피셜을 좀 풀어봤는데, 뭐 GTX가 진짜 될지 안 될지도, 뭐 돈이 없어서 정말 허풍에 그칠지, 총선용 뭐 말 그대로 부동산 부양책이 될지, 거기 그칠지 불확실한 마당에 정말 재미로 미래 의료 시장에 대해 좀 의견을 나누는 놀이터가 되면 좋겠네요. 조만간 GTX에 따른 영향, 의사편, 환자편도 좀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